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하... 음, 음, 음. 이거 되게 어색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혼자서 얘기하는 날을 좀 더 많이 가지기로 한 거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고요. 첫날이고, 정말 5분 전까지 너무 하기 싫어서 침대에서 안 일어나다가 그래도 오늘 어쨌든 해야겠다고 약속을 한 거라서 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걸 하게 된 동기는 아시겠지만 보톡스나 우주 TV에서 도 좋고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지? 아, 정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돌아가네요. 제가 이거 주말 내내 작업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채팅창 띄우고 그다음에 이 지금 화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잡고 OBS 스튜디오 만들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잘 나오나요? 다행이네요. 이거 너무 창피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첫 게스트도 오셨는데 하여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 않게 좀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너무 사실 그건 방송이잖아요. 보톡스도 그렇고 우리 우주 TV에 나가는 것도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방송식이 돼야 되지 않나 할 말은 없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대중적인 얘기 그리고 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식의 채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할지 아직은 자신은 없지만 오늘 첫 날인 만큼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날부터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게임 소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얘기나 좀 나눠볼까 하고 가져온 게임이 화면에 나오는 에이지 오브 르네상스의 시대입니다. 우리 보리님이랑은 벌써 3번이나 게임을 했었죠. 게임을 하고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한 게임이죠.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게임을 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 게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게 워낙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음 저희 게임 룰마가 돼서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재밌었던 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어떤 점 이게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부터 좀 할게요. 어차피 우리님은 다 아시지만 혹시 이 방송을 나중에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일단은 기획 화면 띄워놨고요. 에이지 오브 르네상스 1996년작이고요. 일단 중요한 게 7.1이네요. 7.1 높다고 볼 수 없는 평점이고 사실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깎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 코멘트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시간이 눈에 띄죠? 120분에서 300분. 300분이면 5시간 정도인데 사실은 저거보다는 조금 길죠. 그래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고, 웨이트는 3.86을 주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2점대로 낮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복잡한 룰도 없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룰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디자이너는 돈 그린우드. 돈 그린우드 하면 저는 이제 잘 아는데 굉장히 오래된 팬들한테는 낯익은 이름이죠. 돈 그린우드. 그 유명한 로마 공화국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우리 워게이머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브레이크아웃 노르망디의 디자이너기도 합니다. 브레이크아웃 노르망디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때? 뭐 내 채널인데. 브레이크아웃 노르망디는 나중에 에어리어 임펄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에어리어 임펄스의 끝판왕인 건 맞는데 너무 과해. 에어리어 임펄스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싶은 뭐 그런 게임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게임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투머치다. 어쨌든 돈 그린우드에 하고요. 이제 근데 박스 아트워크를 일단 좀 보면, 자, 일단 그림을 좀 볼게요. 일단 이 박스 아트워크는 되게 느낌이 있죠? 굉장히 느낌이 있는 옛날 AH 아발론 힐의 그 그림이 살아있는, 이게 영문판을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뭐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에 보드게임을 시작했을 때 2003년 4년도 그 당시만 해도 AOR의 인기도 상당했고, AO 에이지 오브 스팀이냐 에이지 오브 르네상스냐를 놓고 다툴 정도로 이 게임의 볼륨이나 이 게임의 어떠한 희귀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특이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었던 게임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 보드게임기가 워낙 작았으니까 몇몇 분들이 주도를 해서 그걸 일으켰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AOR이 우리나라에서 꽤 유행을 했었다. 당시라고 해도 벌써 15년, 16년 더 되네. 17년, 18년인가? 하여튼 전 얘긴데, 18년까지는 안 가겠다. 전 얘긴데, 하여튼 2003년도, 2004년도,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02년도, 2002년도, 2001년도, 그쯤을 풍미했던 게임이고요. 지금은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고, 몇몇 분들만, 이제 올드 유저분들만 기억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게임 잠깐 보면요. 화면을 좀 볼까요? 화면을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지도가 되겠죠?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요게 큰 형태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도 형태. 지도도 분위기가 나죠? 분위기가 난다는 건 올드 유저만 그런가? 하여튼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과 유럽 전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영국이나 위에 합스부르크 지역은 6인, 5인 게임에서만 들어오고, 4인까지는 밑에 바르셀로나, 제노아, 베니스, 그리고 파리, 이렇게 4인까지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저는 4인 게임만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국과 합스부르크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사실 경험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게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2명이 더 들어왔을 때 게임 시간을 감당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요. 그 정도 하기에는 이제 체력이 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짙은 모습, 짙은 바다가 있고, 옅은 색의 바다에 그네가 있고 심해가 있고, 그리고 밑에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극동지역 모두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박스에 보시면 왼쪽에 조그맣게 박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신세계, 뉴 월드라고 되어 있는 신세계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조금 보시면 여기 새로운 식민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제 느낌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전쟁 게임이라기보다는 물론 전쟁 영향력 게임이긴 한데 그 상인들 간의 상업 지역을 두고 다투는 게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것들이 다 상업 세력, 상업적인 도시들이죠. 전부 다 상업 세력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거기에 내 영역을 얼마나 투사하느냐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룰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룰은 대단히 간단한 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턴 시작 때 내가 점령한 땅의 개수만큼 비례를 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바탕으로 내 영향력 토큰을 사는 거예요. 이번 턴에 사용할. 근데 이게 이제 이 게임의 핵심이자 가장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 게임을 게임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선턴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선턴은 간단하게 결정됩니다. 더 적은 토큰을 사는 사람이 그 턴의 선이 됩니다. 이거는 별로 이제 어렵지 않은 건데 돈을 적게 쓴 사람이 선이 된다. 자, 이런 요소는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기할 것이 없다, 새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선턴의 이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일단 선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선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도시 지역에는 이제 조그맣게 숫자가 써 있고 그 숫자 이상의 영향력을 놓게 되면 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점령 토큰을 놓게 되는데 이 점령 토큰이 한번 들어가면 그 점령 토큰을 뒤집거나 뺏어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점령 토큰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숫자의 2배 영향력, 즉 선턴이 잡았던 앞에 잘못하고 선이 잡았던 영향력의 2배를 넣어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시도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거의 2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을 뺏어오는 방법은 주사위 굴림인데 물론 기본적으로 확률상으로 50% 미만을 주는 즉 두 가지 주사위를 굴려서 A 주사위가 B 주사위보다 커야 된다라는 하나를 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흰 주사위 하나를 굴려서 자기의 턴 순서보다 더 크게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턴이면 선턴이 1이잖아요. 1턴이면 주사위가 1만 안 나오면 무조건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선턴이 되면 될수록 내가 더 적은 수의 그 영향력만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눈치 싸움이 사실 이 그 게임의 한 3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30%다 라고 하면 요 재밌는 눈치 싸움이 그러면 나머지 30%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게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요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표지거든요. 요 빨간색 그림 도고판입니다. 도고판.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고판이 그 당시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23년도 4년도 때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보드게임 숫자보다 독일에서 직수입해 들어오는 보드게임의 숫자가 우리나라 보드게임계에 훨씬 많았어요. 커넥트가 그쪽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독일에서 넘어오는 레어 게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히려 AH 계열의 영문판 르네상스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저게 데카르트판이거든요. 데카르트 도고판의 르네상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가격은 영문판이 훨씬 비쌌고요. 하지만 도어판도 뭐 어차피 한글로 할 거니까 크게 지장은 없어서 이 게임도 많이 즐겼던 걸로. 저는 이제 저거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번 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게임은 최근에 처음 했고요. 자, 다시 좀 더 보면 요 판이죠. 요 모습. 요게 실제 게임을 이렇게 진행된다. 토큰 고색 창현하죠. 아발론 힐의 아주 트레이드마크 토큰, 성의 없이 만들어 놓은. 하지만 가시성이 좋습니다. 돈은 이 돈. AH 공식 화폐, 종이돈. 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작 맵인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 말고 영문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자, 요 모습도 영어가 아니네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이 있을 텐데 영문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영문을 잠깐 볼까요? Age of Renaissance Advanced Log 2100이라고 써여 있죠. 자, 2100이 뭘까요? 2100은 점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테크 트리를 모두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점수. 그러면 에이지 오브 르네상스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돈을 많이 벌면 이깁니다. 간단해요.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면 돼요. 그런데 요 테크 트리를 탄 것도 이 돈을 주고 사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헤븐 같은 경우에 30원, 휴먼 바디 60원, 로우 매터 해갖고 90원, 엔라이트먼트 계몽이죠. 120원. 요걸 합쳐서 사이언스가 모두 300원을 주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요걸 합치면 어차피 돈을 준 게 2,100원이니까 네가 쓴 것도 점수로 나중에 환산해 주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더한 로그 점수 그리고 마지막에 미저리를 내가 얼마만큼 못 메꿨느냐에 따라서 감점을 받고 그게 최종 점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어드밴스 로그를 달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일종의 테크 트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름다운 테크 트리죠. 자, 사이언스에 A, B, C, D가 있는데 자, The Heaven이 천문학이거든요. 천문학을 30원을 주고 개발을 했어.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이 심의 하나를 아까 그 짙은 색 바다 하나를 이제 근해인 것처럼 무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20CR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해븐 옆에.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나중에 지금 턴 말고 다음 턴부터 사이언스를 개발하게 되면 뭐를 개발하든지 간에 20원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휴먼 바디를 개발하게 되면 40원만 내도 개발이 되고요. 물질 법칙 C를 개발하게 되면 헤븐에 20, 휴먼 바디에 20을 해서 50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선결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무시하고 D부터 개발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무지막지하게 내야겠죠. 12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게임 중에 보통 자기 수입이 많아봐야 60에서 70.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저걸 사야겠죠. 배도 사야 되고 자기의 토큰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개발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점수를 늘린다는 측면 그리고 테크 트리를 통해서 자기의 가문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게임에 대단히 중요한 어느 태클을 달릴 것이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사이언스가 있고 릴리전, 종교가 있고 옆에 보시면 커머스, 상업이 있고 밑에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해서 통신이라고 그때 번역을 했었는데 통신 분야가 있고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해서 탐험, 다음에 시빅스, 시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게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각 가문의 이야기들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보리님은 같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력한 테크트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이게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력한 테크트리가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잠시만요. 종교가 짱인 줄 알았지만 종교를 개발하면 탐험. 무조건 종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교를 한번 볼까요? 릴리전? 여기 맨 처음 이제 후원이에요. 후원이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이 AR의 마지막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카드인데 이제 카드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카드를 설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기 전에 카드를 잠깐 보죠. 자, 카드를 보시면 우리 아름다운 카드의 핵심 이런 것들이 있죠. 반란 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미지를 전체를 띄워놓고 한번 찾아보죠. 자, 보시면 요런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선구자 카드입니다. 선구자. 이제 프린스 헨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잘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표시만 보시면 됩니다. 20이라고 써 있죠. 오션 내비게이션과 인스티튜셔널 리서치를 공공연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를 개발할 때 20원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카드입니다. 내가 냈을 때 이 카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도 누군가 내려놓은 카드를 보고 내가 후원을 개발하게 되면 이 카드의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매 턴 한 장씩 주고요. 나머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는 돈 주고 10원 주고 사는 것도 방법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것도 과학 개발을 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을.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토큰 3개를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토큰 3개를 주고 살려면 웬만하면 선하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큰 3개의 기회는 그 턴에 한 명한테만, 두 번째는 6개, 세 번째는 9개를 주고 사야 됐던 걸로 12개였나? 를 주고 사야 되는 것도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 카드를 많이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물 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 사건 카드가 있는데 이 사건 카드가 진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 10원 주고 한 장 사는 건데 물론 안 좋은 카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흑사병이나 이런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호불호가 갈리는데 한번 흑사병 카드를 찾아볼까요? 흑사병 카드를 안 놨을 것 같지 않은데 게임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걸로 만족해야 되나? 메인 화면을 갖고 있는 건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요걸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만족을 하죠. 자, 나왔습니다. 블랙데스 보이시나요? 블랙데스. 블랙데스. 이 시대부터 등장하는 카드고요. 저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카드냐면,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알파벳으로 지역이 써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점령 토큰을 영향력 토큰으로 바꿔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 토큰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에 원래 뭐 5지역이었다 그럼 5개가 있었던 거를 일자리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한 지방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걸 다 전부 다 흑사병으로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저거 한 번 맞으면 1등이 순식간에 꼴찌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거하고 내전 콤보를 맞으면 게임하기 싫어지죠. 저걸 2번 맞고 나면 그 와중에 이제 자기 가진 돈을 반으로 줄이는 연금술사도 있거든요. 이 3가지가 악랄한 콤보인데 1등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은 카드를 무조건 많이 사야 됩니다. 근데 카드를 그거 마셨나요? 카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미저리가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이 이벤트 중에 미저리를 올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저리들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저리 관리가 진짜 나중에 게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룰 설명하는 날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아까 다시 로그로 돌아가 볼까요? 로그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그 화면. 사실 지금 방금 나온 참조표가 게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어드밴스드 로그. 자, 이 로그 화면. 자, 로그 화면을 보죠. 자, 이 로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그가 The Heavens부터 Human Body, The Law of Matter, Enlightenment. 자, 아까 릴리전스 하다 말았죠. 릴리전스 첫 번째 최초 초기 기능이 뭐냐면 후원이라 그래서 이제 남의 내려놓은 선구자 카드를 나도 사용할 수 있게. 물론 상대방은 이제 거기에 이제 보호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 돈 내고 써.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쓴다면 그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내고 써 할 수가 있는 보호비를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원 능력이 있고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Holy Indulgence, 면죄부죠. 60원을 내고 미저리 하나를 올려야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자, 저걸 누군가 개발을 하면 개발 못한 사람은 매 턴 이 자기의 토큰을 놓기 전에 2개의 토큰을 이 사람한테 바쳐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토큰으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어요. 즉 4인용 게임에서 한 명이 개발하면 그 사람은 6개를 받게 돼요. 요거까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 개발하면 안 쫓아갈 수도 있어. 뭐 2개 해봐야 2원이니까 안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3명이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6개를 맞춰야 되죠. 한 명당 2개씩. 못 버티죠. 6개를 버티고는. 그래서 결국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교는 안 갈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종교는 이제 어떤 면죄부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면죄부. 꼭 면죄부는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면죄부는 사야 된다. 근데 면죄부 다음도 강력해요. 다음이 개종입니다. 개종은 뭐냐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원래는 이제 내 플레이 순서보다 턴 순서보다 커야 이기는데 같은 것까지 인정. 이것도 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6번째 턴을 가진 사람은 원래는 주사위를 굴릴 필요가 없는데 굴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6이 나와 끝이니까. 하지만 굴려볼 수가 있고요. 선턴을 잡은 사람은 주사위를 반드는 이유로 이제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기 때문이죠. 선턴이면 무조건 이깁니다.
주사위 굴리는 게임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무적의 대성당 캐세드랄입니다. 보이시죠? Automatically win one attack for turn. 대성당을 짓지 못한 사람과의 전투 시 한 번은 무조건 이깁니다. 안 쫓아갈 수가 없죠. 캐세드랄.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릴리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왜냐면 할인이 되게 적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크레딧 28인밖에 없어요. 할인도 적고 비용도 비싸요. 30, 60, 90, 120. 그런데 비교해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 개발은 미저리를 동반합니다. 미저리를 동반하죠. 그래서 크레딧이 그렇죠. 종교가 크레딧이 유독 비쌉니다. 종교를 좀 볼까요? 종교만 크레딧이 유독 비쌉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할인폭도 많이 낮아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 큰 유독 적고 저게 심해서 사실 종교를 가는 게 옳으냐 혹은 이제 그르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쉽지 않은 문제죠. 어쨌든 누가 가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밟고 가는데 사실은 이제 퍼스트 러너보다 세컨드 러너가 중요합니다. 세컨드 러너가. 두 번째가 따라가면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첫 번째는 그래 신실한 마음으로 종교를 가라 보내줄 수 있지만 두 명이 참가하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2개씩은 이제 면접으로 뜯길 수 있지만 4개씩 뜯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개발했을 때 타임 잘 봐서 2번째까지 가면 나도 탑승해야 된다. 그래서 면제부 개발할 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했을 때 강력했던 게 이제 탐험인데 탐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저게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선결이 많이 있어. 그래서 차근차근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할인을 주는 선구자들이 많아요. 보시면 검은색 점이 선구자 개수인데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치 잘 봐서 남 개발할 때 같이 묻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 개발할 때. 너 여기 익스플로전 혼자서 그리고 익스플로션이 개발이 돼야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개발을 하면 극동으로 갈 수 있게 5번 지역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 걸 개발을 하면 이제 모든 이제 극동과 뉴 월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배가 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오션 내비게이션 대양을 하는데 이걸 개발하면 이제 극동으로 갈 수 있어. 아니 아까 5번 에어리오가 극동이 아니거든요. 5번 지역 할 수 있고 파이스트 극동은 조그만 박스로 이제 3개의 박스인데 이 박스 하나를 먹을 때마다 자원이 2개씩 들어와요. 보통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데 2개씩 들어오고요. 뉴 월드로 가면 자원이 3개씩 들어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달리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럽에서 가망이 없다 생각하면 유럽 이제 어느 수점이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지역 먹고 남의 지역을 먹는다는 건 이제 굉장히 많은 소모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걸 하느니 차라리 손 빨리 털고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탐험을 빨리 나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사실은 탐험은 2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유럽에서 도저히 방법이 안 돼 있을 때 빨리 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유럽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더 이상은 가성비가 안 나왔을 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요 타이밍을 잘 봐서 먼저 밟고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다고요? 선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 개발하면 좀 싸게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좀 뺏길 수 있겠죠. 늦게 개발하면 싸고 과연 이거를
어떤 경우로 나가야 될까? 빠른 확장이냐?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사이언스는 사실은 뭐 해븐 정도는 이제 이 배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거라 해븐 개발하고 휴먼 바디는 좀 천천히 가는 방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저리를 한 칸 내려주고 이제 저거를 이제 막아주는 건데 뭐 그냥 뭐 미저리 한 칸 빠른 천문학은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전부 다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최종 테크는 강력합니다. 엔라이트먼트 되면 여기는 이제 하프 미저리 리프 프라이스에서 미저리 비용 반 낮추는데 원래 돈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비용 반으로 낮춰주고 뭐를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이제 원룰이고 이거 저희 이제 유러피안 룰로 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유러피안 룰에서 엔라이트먼트를 개발하게 되면 매턴 미저리가 한 칸 줄어듭니다. 엄청 강력하죠. 그 이제 캐세들은 아까 설명드렸고 이 커머스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인더스트리를 개발하게 되면 무조건 지금 갖고 있는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내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다음 칸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설명 안 드렸는데 상품 카드라는 것도 이제 카드를 이제 구매하다 보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당 지역을 먹으면 해당 지역의 상품이 나와요. 그 상품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나 가지면 10, 두 가지면 20이 아니고 10, 뭐 50, 뭐 150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싹쓸이 하는 게 중요한데 인더스트리는 그걸 한 칸을 늘려주는 강력한 카드죠. 시빅이라고 하면 마지막은 이제 미들 클래스라고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정화 비용을 절반으로 줄어들고 내가 미저리를 내 카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절반으로 그리고 매턴 10 사실 미들 클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들 클래스가 좀 할인이 세요. 크레딧 할인이 보시면 위에 그 공공연구나 위에 그 코스모폴리탄 3개인이죠. 3개인 들어온 할인이 벌써 70. 그 다음에 위에 할인 100 할인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미들클래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할인이 크게 들어와서 효과가 약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점수죠, 점수. 170원을 내지 않았지만 170원을 낸 것과 같은 점수를 인정해주는 점수 먹는 거고 요건 이제 마지막에 뉴월드 아까 했더니 그 좋은 땅을 먹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죠. 그래서 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턴이.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턴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근데 사실 이제 요거 개발할 때쯤 되면 뭐 턴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죠. 하지만 개발할 수 있을 때는 개발하는 게 좋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그리고 그 게임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안 쫓아가느냐가 이제 게임의 판도를 많이 바꾸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어떤 가문을 선택했느냐 내가 누구와 동맹을 맺었느냐 같은 게 게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세보니까 빠른 천문학, 그렇죠. 빠른 천문학은 밟아야 되고, 뭐, 무조건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탐험을 개발하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탐험을 통해서, 뭐 어떤 지역을 했든지 간에, 일단, 먼저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릴리전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같은 것들은 특히 이제 커머스의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서 오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정화. 2칸 지역을 가서 이제 자기 그 마커를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카라반을 하게 되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카라반 개발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익스플로 탐험 우선 전략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보리님은 어떤 게 좋으셨나요?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요걸 이제 안 시점에서 뭘 봐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안 봤네요, 우리가. 요거를 또 봐야겠네요. 과연 내가 어떤 가문을 고를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작게 나왔다. 핵심 가문. 자, 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제노와 베네치를 탐험은 좋지만 프랑스로 한다면 어떨 것이냐. 물론이죠. 그러나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프랑스로 해도 탐험이 좋다라는 걸. 왜냐면 프랑스가 일단은 저걸 봤잖아요. 민족주의를 받는 영역이 가장 넓으니까 길이 없더라도 보시면 이제 천문학을 개발하고 왼쪽 루트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 의외로 꽤 멀리 내려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천문학 개발해서 전부 다 저게 하나의 바다로 치기 때문에 하나의 오션으로 타고 내려오면 한 3 정도만 개발해도 하나, 둘, 셋 하면 의외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타고 내려오면 저거 하나 빼니까 한 칸, 바다 천문학 타고 2칸, 3칸이면 저기 북아프리카 맨 끝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개발을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돈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 프랑스 땅이죠. 뭐 저 위에. 그래서 탐험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탐험이 뭐랄까 가장 확실한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루트다. 무조건 탐험이 베스트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게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탐험이.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제 게임을 3번을 했지만 3번 다 종교를 가신 분이 별로 큰 저걸 이득을 못 봤거든요. 종교가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따라오면 금방 효과가 사라져요. 근데 탐험은 이제 따라오기도 쉽지 않고 따라오더라도 이미 선점을 해놓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개발한 게 진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죠. 진보해야죠. 진보. 반동으로 지금 종교하면 안 되죠. 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에이지 오브 르네상스죠. 르네상스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약간 반동적이에요. 하게 되면 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황 칙령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내면 뭐 개발을 못하게 해요. 하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대에는 같이 개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역사를 거스르면 폭망하는 게 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가문이 베스트냐? 라는 게 있는데, 논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가 꿀땅입니다, 꿀땅. 왜냐? 일단, 바르셀로나가 저기 4번 지역이거든요. 로마자 4번 지역. 4번 지역인데, 어디로든지 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가 코앞이에요. 그 천문학 개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배 2개만 띄워서 넣으면 바로 들어가. 그리고 북아프리카부터는 걸어가도 돼. 저쪽 6번 지역까지 걸어가도 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있는 아이보리 지역 하나 하얀색 박스가 있죠. 아이보리 지역은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베네치아랜다. 바르셀로나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국가 내부에 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크. 초반에 굉장히 비싼 자원인데 실크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실크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돈으로. 그 효과가 있죠. 뭐 와인도 있고 메탈도 있고 좋은 점으로 다 갖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탈루니아 지역이 금싸라기 땅이죠. 예,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딜까요? 어, 제노아가 있고, 베니스가 있고, 그리고 제노아, 베니스 다음에 어딜까요? 제노아, 베니스 다음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노아가 있고, 베니스가 있고. 저는 베니스 같아요. 제노아보다는 베니스. 그렇죠. 베니치가 2등이죠. 베니스 같아요. 베니스가 일단 위쪽으로는 프랑스를 맞대고 왼쪽으로는 제노아를 맞대고 있어서 두 쪽의 여파를 견뎌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그렇죠. 제노아가 베네치아에 밀린 건 지역적인 탓도 있겠네요. 역사적으로도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동쪽에 가까워 베네치아가. 그래서 동방 진출이 용이합니다. 저 5번 지역, 극동 지역, 동방 진출 5번 지역이 동방이거든요. 극동은 아니고 동방 지역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있는 금이라든지 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게임상에서는 이제 많이 먹었네.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많이 내려왔고 저쪽이. 이 게임은 좀 이상한데 게임 판도는 저의 다만 저 위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파리의 압박과 제노하고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된다는 점이 약간의 이제 걸림돌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파리나 제노아와 동맹을 맺고 동방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루트가 승리의 진출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점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프랑스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제노아도 그렇고 협정을 맺어줄 만한 땅이 없어. 왜냐하면 저기 되게 땅이 좁거든요. 좁은 지역이야. 그래서 뭐 하나를 내주기가 어려워서 베네치아를 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노아가 어떻게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 루트가 저기서 시작을 해서 무조건 이탈리아 반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탈리아 반도가 별로 자원이 쓰잘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먹었다고 해서 뭔가 풍족해지거나 이러지가 않아. 그리고 끊임없이 바르셀로나, 쓰레기, 파리, 그리고 우리 저쪽 어디야? 그 베네치아의 견제를 받다 보니까 과연 그 우리 나무 위키에 써 있는데 제노아의 좋은 점은 돌땅이 많아 남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 먹을 가치가 없어서. 근데 이게 말이야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돌땅인데 방어 수치는 엄청 높아. 5야. 그래서 거길 왜 들어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노아를 잡고 1등을 했기 때문에 뭐 제노아도 할 만은 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노아도 할 만은 하다. 제가 3번 했는데 제노아 1번, 바르셀로나 1번 잡고 1등을 했고요. 나머지 한 게임은 바르셀로나가 1등 했던 것 같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노아도 의외로 빠른 이탈리아 반도로 내려가서 저 북아프리카를 먹고 역시 핵심은 탐험이죠. 탐험으로 극동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을 때 그리고 우리 베네치아와의 협약이 잘 맺어지면 베네치아한테 5번 지역을 준다고 하는 협약이 생각보다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건드리지 않고 바르셀로나와 북아프리카를 이분하고 네, 그렇죠. 동방을 나눠 먹는 5번 지역을 주고 저는 5번 지역을 주고
6번 지역을 가져가는 전략을 그때 썼었거든요. 5번 지역은 베네치아 가까우니까 견제하기도 어렵고 주고, 대신 이제 6번에 고급 자원들이 좀 있어요. 아이보리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실크도 있고 해서 6번 지역을 가져가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르셀로나와 투쟁이 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하고는 저쪽 프랑스하고 싸움을 좀 붙이고 요런 식의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핵심은 카드 운이기 때문에 카드가 잘 들어와야 되고요. 그때 카드가 너무 잘 들어왔고, 딱 원하는 카드가 딱 원하는 순간에 실크가 필요하다면 실크가 들어오고, 다음에 뭐 흑사병이 필요하다면 흑사병이 들어오고 해서 쉽게 풀어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제나 중요하지만 카드를 사는 건 언제나 정답이다. 카드를 사는 것은 정답이다. 베네치아 제노아 동맹, 스페인 구도.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나머지 뭐 영국이나 합스부르크는 안 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우리의 계륵 파리죠. 파리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 저 넓은 땅이 다 파리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먹어. 그리고 이제 땅을 좀 많이 먹었다 싶고 고개를 돌려보면 나갈 곳이 다 막혀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빈 땅이니까. 그것들 이제 정신없이 놓고 먹고 약간 투닥투닥하고, 좋아, 이제 여기 유럽은 내가 평정했으니까 이제 바다로 가볼까 하면 갈 데가 없어. 이미 다 점령해서. 이 실제 역사하고도 맞죠. 프랑스가 갈 데가 없었어요. 나중에 식민시대. 왜? 프랑스가 강력했거든, 유럽에서. 근데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강력했으니까 다 먹고 유럽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다가, 좀 이제 유럽이 시대가 아닌가? 이제 대항해 시대인가? 하고 눈을 돌려서 보니까 좋은 땅들을 상당히 많이 뺏겼죠. 물론 그 이후에 프랑스도 이제 여기 나가서 이제 아메리카에도 참전을 하고 저쪽 인도차이나 반도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이 시대에는 아무래도 한 발 늦었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베니스나 제노아 그리고 스페인한테 밀렸죠. 신세계 개발에 있어서. 그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럽에서 잘 나가니까 유럽 땅 이것저것 먹고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를 밀어야 되는 것일까? 고민스럽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디를 밀고 내려와야 되나? 바르셀로나를 밀고 내려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바로 수도가 근처라서, 제노아 수도도 근처고, 저 사이를 비집고 교두보를, 남쪽으로 가는 남방 교두보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베네치아하고 협정을 해야 되는데, 베네치아하고 협정을 해서 프랑스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베네치아 협정을 하면 베네치아 땅을 못 먹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제노아 땅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바르셀로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디 양분할 데가 없어요. 베네치아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 5번 지역에 가갖고 자기 먹을 거 먹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제노아하고 협정을 맺자니, 제노아하고 베네치아를 밀겠다는 협정, 혹은 바르셀로나를 밀자는 협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노아가 가장 가능성이 있죠. 제노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노아를 잘 설득을 해서 바르셀로나나 아니면 베네치아를 밀자고 협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은 게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 수도가 바로 코앞이라서 수도 먹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저 위 땅들이 썩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 본토에 내려가기 전까지가. 그래서 프랑스로서는 이제 하나의 그때 대안이 빠른 종교 개발로 유럽을 평정하고 탐험은 포기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 라는 대안이 하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내세웠던 대안은 그것보다는 신대륙으로 빨리 가는 게 좋다. 어쨌든 땅은 많으니까 그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지 말고 빨리빨리 카드 사고 돈 모아서 최대한 빨리 신대륙으로 나가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저기 뭐, 탐험 개발하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뭐 땅을 먹어야 돈이 나오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TTS를 보니까 여기 패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땅에 보면, 그렇죠. 민족주의 공공연구 테크 좋죠. 여기 보면 요 밑에 프랑스 땅 밑에 와인 하나 넣어줬더라고요. 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로 프랑스는 좀 어렵다. 게임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게 결정돼 있죠. 왜? 이 게임은 랜덤으로 나라를 잡는 게 아니고요. 국가를 가문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비딩을 하거든요. 시작할 때. 내가 어느 국가를 잡을지 비딩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잡고 싶으면 최대 40원 주거든요. 돈 많이 쓰면 돼요. 프랑스 잡기 싫으면 돈 많이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내가 영원 잡고 프랑스 하겠다? 그럼 하시면 되고요. 내가 40원 쓰고 바르셀로나 하겠다? 그럼 바르셀로나 하면 돼요. 그러면 프랑스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40원이면? 제 생각은 어차피 비딩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대충 비딩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정 비딩이 얼마나 다를까? 만약에 바르셀로나 프랑스하고 비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뭐 8원을 지불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8원으로 바르셀로나 8원으로 바르셀로나 잡았나? 네. 그리고 게임 힘들게 가져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겨야겠다는 전제 하에서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프랑스 대신 바르셀로나 가져가는데 좀 비용은 한 6원? 5원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예니까 내가 이제 무조건 1등하고 꼴등만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거 말고 뭐, 뭐 프랑스만 아니면 돼 이러면 한 4원, 3원, 뭐 2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르셀로나 꼭 잡겠어. 뭐 그럼 8원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비딩을 가지고도 게임 밸런스는 잡혀요. 근데 이 게임 밸런스를 논할 게임은 아니에요. 흑사병 맞고 내란 맞아보면 예, 이게 무슨 밸런스가 어디 갔냐 싶죠. 그렇죠. 흑사병이 취약하죠. 그것도 진짜 큰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흑사병이 이제 지역으로 날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의 패자가 프랑스죠. 그래서 프랑스 해당 지역의 흑사병 하나로 온전히 다 날아가면 프랑스는 패망입니다. 패망.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에 흑사병이 나오면 프랑스는 손에 쥐고 그 카드를 3시대까지 끌고 가서 쓰는 게 정석입니다. 왜? 이 시대에 써버리면 3시대에 한 번 더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맞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게임 3번 했지만 아무도 프랑스를 공격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흑사병으로. 그렇게 프랑스가 크질 않아요. 다 바르셀로나 견제하지. 바르셀로나 아니면 저기 베니스 견제하지. 뭐 프랑스 저기를 굳이 날릴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어요. 프랑스가 뭐 꼴등인데 그거 때려서 뭐 할 거야. 그리고 흑사병 하면 프랑스만 때리면 좀 왠지 손해 같아. 가급적이면 나 말고 다른 가문들이 많이 얽혀 있는 데를 때리고 싶어서 사실 프랑스의 흑사병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프랑스만 피해보잖아. 그런다고 나한테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흑사병이 프랑스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프랑스는 흑사병을 맞은 적이 없다. 왜? 흑사병을 맞은 만큼 잘 나가본 적이 없다. 예, 공격할 메리트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흑사병 걱정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가문과 테크트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벌써 1시간이나 했네. 한 20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2022년 6월 20일 날 왜 1996년도에 나온 AOR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될까요? 이거 잠깐 커멘트를 좀 볼까요? 요 커멘트를 제가 한번 봤는데 되게 공감 가는 커멘트가 많아서 코멘트를 좀 볼게요. 자, 커멘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저거 뭐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채팅창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흰색이 들어오니까 안 보이네. 제가 처음이라서 다음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2022년 준 6월에 올린 파리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분이 올리셨나요? 파리가 이 게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뭔가 애양심은 그렇게 많은 분 같지 않네요. 그래서 The best game ever, complex and very thin, offers various different strategy. 그래서 많은 전략이 있는 훌륭한 게임이다. 그래서 뭐 생산품 또는 턴오더 또는 진보 또는 카드를 많이 모아서 하는 게임,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3인풀이 오히려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극찬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자, 이걸 볼까요? 자, 3번을 보죠. 3점 준 분. 자, 이코노믹 게임인데 전쟁 게임이 아니죠. Say war, 전쟁이나 armor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특이한 전쟁 게임이다. 그리고 it's not good. Rules are not intuitive. 룰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incredibly long play time. 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두 가지. 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1996년도 게임의 특징입니다. 일단 룰이요. 제가 이제 룰 말을 했으니까, 와, 룰이 한 7, 8가지가 있어. 7, 8가지가. 와, 뭐가 정석인지도 몰라. 이제 워낙 오래돼갖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룰도 많지만 유러피안 룰이라, 저희는 이제 게임을 유러피안 룰로 했는데, 게임을 좀 신속하게 해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유러피안 룰을 했는데, 유러피안 룰도 거기 각 하우스마다 룰이 있어. 하우스라는 건 집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은 하우스 룰인지 오리지널 룰인지 구분이 불필요한 게임이에요. 해보고 우리 하우스에는 이런 게임 맞다 싶으면 이런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룰 자체가 좀 엉망이긴 했어.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런데 이제 90년이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룰을 가미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좀 새로운 룰들이 그 성경 해독하는, 맞죠? 이게 그런 느낌이야. 그죠? 원본과 정역들이 있고,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를 인정할 것인지 하는 이제 공의회가 없어.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래서 그 하우스가 공의회가 돼야 돼. 사실은 이제 누군가 이제 공의회를 열어서 이 룰이 맞다. 이 룰의 룰엔 다 2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하우스 룰이 중요한 게임이다. 두 번째. Incredibly long. 자, 요걸 또 볼까요? 요 말이 제가 되게 인상 왔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조금 더 내려가야겠네. 자, would be 자, typically AH 게임. 전형적인 아발론 힐 게임이고요. Ahead of its time. 그 시대에는 괜찮은 게임이었지만 not as good as today's game. 오늘날의 게임만큼은 좋지 않다. 자, 이게 일반적인 시각일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시각. 아발론, 전형적인 아발론 힐 게임이고, 그 1990년대 후반에는 좋은 게임이었지만, 요즘 게임처럼 좋지는 않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게임처럼 좋은 게 뭘까요? 요즘 게임처럼 좋은 거. 요즘 게임 어떤 게 좋죠? 뭐가 좋을까요? 일단 룰이 잘 돼 있죠. 룰이 잘 돼 있어요. 룰이 잘 돼 있어. 룰이 잘 돼 있습니다. 룰이 깔끔하죠. 룰이 잘 돼 있어요. 좀 볼게요. 룰 있다면 인정한다. 오늘날 비교할 게임이 있는지. 그렇죠. 애시당초 요즘 게임은 이런 게임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비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런 게임 할 거면 이 게임 하겠다가 없어. 요즘 게임은. 근데 요즘 게임처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식의 다인풀의 강력한 뭐 요즘 게임 뭐가 있을까요? 코인 시리즈가 있을까요? 코인 시리즈를 여기 댈 수 있을까? 코인 시리즈는 아닌 것 같은데. 코인 시리즈나 아니면 뭐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비교적 이것도 요즘이라 그래야 되나? 버진 퀸 이런 게임도 요즘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임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투데이스 게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말 그대로 타이피컬한 아발론 힐 게임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래도 Ahead of its time 그것도 동의해요. But not as good today's game. 오늘날의 게임만큼 좋지는 않다라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과 유사한 경험을 주는 문명 게임, 문명 게임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의 어떠한 적통을 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명은 더 길어요. 문명은 더 길어.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지 않아요. 문명은 밤새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오랜만에 문명하고 싶네. 문명 진짜 재밌는데. 근데 이제 문명도 그렇고 이런 게임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롱타임. 야, 근데 옛날엔 그랬어. 야, 문명을 하는데 에이지 오브가 붙었는데 모모의 시대가 붙었는데 어떻게 한두 시간에 끝나냐? 대역사를 하는데 최소 6시간은 해야지. 12시간이면 빨리 끝냈지. 그렇죠. 재미없고 길면 문제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길면 좋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요즘에 들어서 이제 저도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12시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풀타임 운우는 이해 불가하지만 요즘엔 조금 이해되는 면도 있어. 사실 12시간은 좀 그렇잖아. 12시간은. 6시간은 괜찮지. 6시간은 해야지. 6시간이면 뭐 게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12시간은 좀 그렇지. 왜냐면 밥도 먹고 와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12시간은 좀 그건 이제 내일 하는 걸로. 뭐랄까 이렇게 1박 2일로 할 때는 괜찮은데 하루 하기에는 12시간 좀 과하다. 하지만 이스트 프론트 같은 거 하면 12시간도 할 수 있다. 12시간까지 하면 되지 뭐.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면 뭐 적절하게 끝나겠네 12시간. 근데 이스트 프론트 12시간에 전 캠페인 하려면
잔고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로마공옥이나 12시간 이런 사실은 이제 이 에이지 오브 르네상스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주거든요. 6시간짜리라서. 그냥 좀 중간 저는 사실은 이제 미들롱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시간 게임을 한번 해보고 나면 물론 이제 재밌는 게임을 했다는 가정하에 여운이 남아요. 문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로마공학을 하든지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트 프론트 전 올 캠페인 이걸 한번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여운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몇 주일도 간단 말이에요. 진짜 역사를 체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요 느낌을 그대로 살리되 풀타임은 조금 줄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오는 게 제 생각엔 레거시 게임인 것 같아요. 레거시 게임이 사실 풀타임으로 하면 그건 뭐 20시간, 30시간 안 가나? 하죠. 근데 중간에 하다가 멈출 수 있게 만들어 놨어. 한 2시간 하고, 오늘 2시간 하고, 내일 2시간 하고, 뭐 일주일 뒤에 4시간 하고. 그렇죠? 레거시예요, 레거시. 사실 우리가 하는 게임들은 레거시예요, 레거시. 돌아올 수 없는 레거시. 뭐 훼손을 해야 레거시인가? 아니, 12시간 하는 게임은 저는 레거시라고 봐요. 왜? 12시간 한다. 이미 6시간 해놓으면 돌이킬 수 없잖아. 12시간 해야 되는데 6시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받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누가 AOR 할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세 번 즐기기에는 아주 좋다. 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예. 뭐 룰도 해야 되고 다음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6시간 할 수 있는 사람 한 최소한 4명 구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장벽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AOR은 좋은 선택지다. 하나 더 있네. AOR 구하기가 어렵네. AOR 어디서 구해? 못 구하는 게임 자꾸 띄워줘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AOR은 재판도 안 될 것 같은데. 음, 그 이베이에서 얼마 하는지나 볼까요? 얼마 하는지나 볼까? 킹마켓에서는 대충 45불, 110, 뭐야 이거는? 이게 제일 싸네? 이게 제일 싸네? 이게 제일 싸죠? 이거 좀 볼까요? 자, 잉글리시 에디션 영문판이네요. 45불에 shipping. 베리 굿 컨디션이고요. 미국 사람이네요. 데이트 리스트는 저렴하네요. 페이팔 받아주고요. 22년도 5월 28일에 올라온 최근에 올라온 매물이네요. 그런데 이게 붙어있네요. Will ship to the United States only. 배대지로 보내면 되지 뭐. 그래서 아주 괜찮네요. 이거 괜찮아. 근데 이제 가격이 턱없이 올라온 게 하나 있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요건 적정하고요. 요거 뭐지? 자, 이거 뭐지? 얘 뭐야? 볼까요? 199유로라고 써놓은 거죠? 쉬핑 따로 받고. 선 넘었는데? 컨디션이 뭐 밀봉도 아니야. 굿이야. 로케이션은 이탈리아에 있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원래 좀 그래. 페이팔 머니오도 다 받아주고요. 월드와이드 배송이 되네요. 당연히 199불이면 나도 해주겠다. 월드와이드. 199유로면 나도 월드와이드 해준다.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그랬고 한 번 게임 했네요. 플레이드 원스. 박스 컨디션이 덴트네요. 좋지 않네요. 뭐 훌륭하신 분이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베이를 볼까요? 이제 뭐 많네.
대충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가격 정도가 제일 적정하냐 하면 요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상적인 가격이네. 이 프랑스 사람이 합리적이네. 프랑스 사람이 합리적이야. 자, 여기 합리적 55유로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야. 55유로 베리 굿에 프랑스 분이 합리적이야. 월드와이드 쇼핑이 되고 요 가격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현재 지금. 다만 판본이 영문판인지가 명확하지 않네요. 도고판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도고판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는 김에 이것도 볼까요? 아마존에도 있네. 키오런트 나 어베일러블이네요.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겠네. 오, 상태 좋았는데. 어쨌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한번 사보시라. 아, 이거 굳이 뭐 사. 근데 사실 55유로에 배송비면 뭐 이렇게 추천까지 꽤 비싸잖아요. 50유로 얼마야? 6만원, 7만원 배송비 한 8만원, 9만원 나올 텐데. 이베이에 저렴한 매물이 뜨는 날 사시는 걸로. 이베이에 저렴한 매물이 뜰래나? 현재 지금 이베이 어딨어? 이베이 리스트죠. 요 25짜리 무시하세요. 요거 파트예요, 파트. 컴포넌트만 파는 거예요. 의미 없고요. 요게 제일 저렴한 물건이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 이제 요 정도 가격은 내셔야 된다. 요 정도 가격은 84.99불. 요 정도 가격은 내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상태가 근데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네. 아까 올라갔던 사진 아닌가 이거? 아마존에? 근데 뭐 이베이 믿을 수 있는 사진이죠? 그렇죠? 누구지? 이거 뭔가 판매자 정보가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네요. 많이 팔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해보셔라.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별 얘기를 다 해.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요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채팅창 색깔은 좀 바꿔야겠네요. 채팅창 색깔은 바꿔야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한 번 더 방송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게임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하나의 게임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요. 사람들 왜 이렇게 방송만 키면 1시간씩 넘게 하고 막 뭔 할 얘기가 저렇게 많아서 하나 했더니 주저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리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실은 보리님한테 아까 방송한다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덕분에 오늘 첫 방송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